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로 들떠있던 가운데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한 주택가의 주민들은 주택 균열로 크리스마스 악몽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긴급 안전 진단 결과 2개 동은 철거가 시급한 2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주요 사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방치되거나 설거 예정인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네. 132명의 주민들이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네. 그 집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사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입으셨겠지만 다행인 건 그래도 큰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보니까 지금 조민혜 앵커 말한 대로 2개 동은 철거가 시급한 상태였고 6개 동도 D등급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예. 그때 상황은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럼 이제 폭발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공포감에 질릴 거 아닙니까? 네. 구청에도 신고하고 이제 이 소방구조대에도 신고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막 나온 거예요. 나오다 예. 다치신 분은 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사상자가 없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구청으로 몰려가서 피난했다가 지금은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허물어지기 직전이거든요. 네. 지금 성토 작업을 막 해서 간신히 붕괴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덤프트럭이 뭐 100여 대, 예. 그리고 굴삭기 2대가 동원돼서 이 공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전에 이미 조짐이 있었고 구청에는 신고가 3번 이상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조짐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미 나왔어요. 한 가구에 벽에 균열이 가서 위험하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구청 직원이 나가서 보고 괜찮다라고 하고 연휴 잘 보내시고 28일, 그러니까 평일이 돼서 내일 월요일 날 대책회의를 예정한 거죠. 구청에서는. 네. 그랬는데 25일 크리스마스에 또 신고가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다. 금이 벽에 쫙 간 거죠. 그러니까 가서 봤는데 위험하긴 위험하구나. 근데 당장 뭐 붕괴 조짐은 없으니 28일 대책회의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고 안일하게 연휴를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저는 2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붕괴했거나 그럼 사상자가 나왔겠죠. 예. 잠자다가 또 하나는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데 모르고 담뱃불에 과거에 아현동 이 도시가스 폭발 사건이라든가 대구에서도 도시가스 폭발 예. 이 점화에 의해서 가스 누출됐던 상태에서 폭발이 있어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고요. 우리 도심에서도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들이 있는 상황으로 아슬아슬한 이틀 사흘을 보낸 후에야 거의 뭐 이제 집이 무너지기 직전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긴급 대피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렇다면 즉각 대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청이 이야기를 내놔야 하는데 지금 구청 이야기는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붕괴 조짐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자 모텔로 대피하라고 권유했으나 주민들이 거부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권유하고 거부할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연휴, 사흘 연휴 중에 이런 일이 그나마 이제 사상자 없이 벌어졌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구청의 대응은 좀 문제가 있고요. 소방대에서는 지금 이제 일부 그 신축 공사장에서의 예. 이 토사 유출이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터잡이 공사를 조금 과하게 한 것 같다. 그럼 이게 또 결국은 이 공공 부문의 안전 대책 문제도 있고요. 관리 감독 소홀도 있고요. 물론 이게 또 이제 시공사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문제라 이제 뭐 안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만 네.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예. 보다 명확히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 방금 얘기하셨지만 신축 빌라 지으면서 이제 집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터프하게 공사를 했다. 이 얘기가 이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이유 자체가 안전 불감증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천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가 지진도 있었습니다만 네. 3.7 강도에 또 1.7의 여진까지 있었죠. 지진의 여파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홍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눈비가 자주 오긴 했지만 아주 이 강우량이 미미했고 우리는 지금 가뭄에 접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여름에 뭐 대홍수에 의해서 그 은평구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2013년에도 있었고 간혹 있었어요. 거기가 고지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노후 이제 주택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천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예. 인재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원인과 대책이 좀 엄밀히 나오면 책임 소재가 좀 가려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은평구는 참 많은 인구가 사십니다. 그 그렇죠. 서민 주택들이 네. 많은데요. 임금 밀도가 높죠. 네, 홍제동, 불광동, 녹번동, 나가선, 가련동, 뭐 구파발에 이르기까지 거기 정말 안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날씨도 참 춥고 이분들 예. 어디로 이동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계속 계실 수는 없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관련해서 뭐 예.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 주민들과 이 배상 보상 문제, 안전 네. 점검 문제, 그다음에 당장 주거 대책 문제 협의가 되고 있어요. 우선 이 어디랑 하는 거냐면 그 건설 회사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신축공사 건설 회사가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기 그러니까 무리하게 때문에 톱하기를 했던. 예, 주민들과 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32명이 이제 이주민이 된 상황인데 이 중에 74명은 지금 4개 모텔에 긴급 대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5분은 친지, 뭐 친척의 집 이런 데로 지금 소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연휴 중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거지가 이분들에 지금 대한 없어진 건데요. 네, 보상도 보상이거니와 당장 이 주택의 지금 문제를 복원할 때까지 또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주거 환경이 안전하게 확보될 때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의 대책을 건설 회사와 구청이 함께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쪼록 정부와 어떤 지자체의 책임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도 인천이었죠. 신부에게 학대를 받은 인천 네. 여아 학대 사건, 굉장히 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각지에서 아주 온종일 손길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 다인 병실에 이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혼자 있는데 간병인도 없다 이런 소식이 나간 이후에 또 마침 연말이고 성탄절이 되니까 예. 가슴 아픈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1000여 명 정도가 성금을 보내와서 5천만 원 이상이 지금 이제 누적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외로운 소녀, 11살 소녀를 위해서 또 이 담당 지역의 경찰관들이 토끼 인형을 사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처음 받은 아이인 거죠. 그러면서 병원에서 정말 뒹굴면서 너무 좋다라는 말만 연발했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미담은 처음에 그 마트에서 이 아이가 발견됐잖아요. 예, 네. 예. 그 마트 주인 아주머니가 6살쯤 돼 보이는 아이로 신고를 한 겁니다. 처음에. 이 동네에서 자신이 모르는 아이는 없는데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이 아이가 누구지? 하고 신고를 해서 지금 경찰이 발견된 건데 처음에는 고아원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다 이제 이 진실을 털어놓게 됐는데 그 마트의 주인이 아무래도 마음이 짠했겠죠. 그래서 이제 옷가지와 양말 이런 것들을 사들고 왔는데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직접 그것을 전달하고 입혀주지 못하고 보호 경찰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아이를 직접 목격하고 처음 신고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소식의 전모를 알게 되고 너무너무 충격도 받았겠고 가슴이 아팠다.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이런 마음은 지금 전 국민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소녀에 대한 도움이 이어질 텐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이 아버지에게 절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죠. 그렇죠. 이 그렇죠. 재판에 예. 넘겨져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어머니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법적 후견인이 돼서 이 아이를 앞으로 잘 키우고 보살피고 트라우마도 치료하고 똑똑한 아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요. 자신이 가고 싶은 꿈을 이루게 예. 될 것인가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큰 문제, 이 친권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검찰이 뭐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같은 거 어떤 게 검찰이 재판에 지금 이제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 예. 경찰 조사가 마쳐지고 근데 4개 혐의가 지금 적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특례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3개 조항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잖아요. 감금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해, 치상, 학대를 해서 상처를 입혔죠. 갈비뼈가 부러졌죠. 이 3가지에다가 또 아동복지법상의 교육적 방임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 보냈잖아요. 네. 이사하고 나선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4가지 중죄가 지금 적용이 되는데 이대로만 해도 지금 15년 9개월의 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예.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살인미수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살인미수 적용하기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법정에서 친권상실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친권상실도 지금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고 그럼 이 아이는 이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 후견인에 의해서
이제 이 성장 과정에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친권 문제가 좀 예. 잘 해결이 돼서 네. 따뜻한 새 보호자를 그러니까. 하루빨리 맞습니다. 좀 입양 만났으면 문의가 굉장히 좋겠습니다. 쇄도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좋은 좀 부모를 만났으면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따뜻한 얘기를 해볼까요? 예. 막자지껄한 송년회 대신에 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그런 장면 네. 의미 있다고 생각이 그러네요. 들거든요. 너무 예. 좋죠. 어떻게 저도 보세요? 개인적 경험이 있는데 예. 이 송년 회식을 항상 하잖아요. 한 부서가 해도 뭐 삼겹살에 소주만 먹어도 몇십만 원 금방 지출되고요. 그렇죠. 뭐 이제 전사 회식 뭐 이러면은 몇백만 원 나갑니다. 아예 파티장을 빌려서 예. 연회장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기업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연말 연시에 독거노인 분들이나 혹은 양로원, 예. 고아원 이런 곳을 도우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돈만 보내고 끝이 아니라 직접 가서 설거지 봉사를 하든지 네. 아이들 목욕 봉사를 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정기적인 봉사로 또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봉사의 경험, 그다음에 온정을 베푸는 이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받는 사람도 좋지만 베푸는 사람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이게 과한 말이지만 기부는 봉사는 중독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마치 운동을 하면 우리가 엔돌핀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리포트에서 잘 짚었지만 개인 기부는 우리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방송국 오면서 오늘 광화문에 사랑의 온도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말이 다 됐는데 얼마나 됐을까 봤더니 51.7도더라고요. 네. 그 52도 정도 된다고 치면 지금 올해 모금액 목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3,430억 원을 정했거든요. 예.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찼다는 거예요. 나흘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한 뭐 1,600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 개인 기부는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기업의 기부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기업가의 기부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산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들은 기부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건가요? 오히려 흑수저들이 예. 기부한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관련 연구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 우리가 흑수저라고 부른다면 어린 시절의 전란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산업화 과정에서 정말 가난과 우리가 뭐 요즘 복고 드라마도 이제 봐서 그렇죠. 알지만 예. 서민들이 힘들게 살았던 추억이 경험이 남아 있잖아요. 어. 그럼 다른 힘든 이웃을 봤을 때 공감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유복하게 자라면 다 그런 건 모른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추울 때 춥고 배고플 때 배고픈 것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내가 좀 도와야 저 사람이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릴 때 고생은 사서도 시켜라라는 옛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런 좀 양극화 현상의 대물림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기업에서 아까 불황 이야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 연말정산 방식 바뀌면서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잖아요. 11월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천만 원 이상 기부에 대해서 25%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예. 세액공제를 좀 더 혜택을 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금액은 낮춰서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까지 세액을 해주자. 지금 미국은 왜 기부가 느냐면요. 미국은 해마다 5.5%씩 기부가 늘고 있는데 네. 미국도 개인 기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득의 50%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소득 공제를. 그래서 우리도 기부에 대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좀 바꿔서 기부 문화를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가의 독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더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대목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액공제율 상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제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사회 이슈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